네, 안녕하세요. 항공호텔 조리학과 김천대 담당 교수 김근창입니다. 어, 오늘 이론 강의를 할 주제는 프랑스 요리고요. 뭐 양식에 있어서 프랑스 요리도 있고, 뭐 서양 요리 중에 또뭐 이태리 요리도 있고, 다양하게 영국 요리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만, 또 오늘은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잘 보시고, 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또, 이런 음식을 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프랑스 지역에 관련해서 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대략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양 요리의 개념을 보시면요. 동양과 그 서양의 식습관이 인체적인 구조와 기후 및 풍습, 그리고 생산되는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죠. 당연히 또 우리도 서양 요리가 우리 음식에 또 뭐 삼시세끼 계속 똑같이 서양 요리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맨날 뭐 버터에다가 뭐 맨날 그렇게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적 구조와 그리고 기후 풍습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양 조리라고 하면,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인접 국가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조리를 대부분 포함해서 일컫는다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뭐 서양 요리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진짜 그 프랑스 쪽이 아무래도 좀 유명하고, 그 다음 뭐 이탈리아 이렇게 순으로 뭐 나누긴 하는데, 뭐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 그리고 세 번째, 서양 요리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번창해왔던 그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이태리 로마,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발전된 조리를 대체적으로 말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여러 나라에 미국 조리가 전파되어서 복합적으로 서양 조리라 칭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서양 요리의 개념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뭐 어떤 번역가들과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전문가들은 또 비슷하게는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책들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요리의 이제 지역별 특징을 보실 건데요. 그 음식 자체가 좀 퀄리티도 좋고, 일단 건강식, 그리고 프랑스인 자체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쁨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은 곧 관심이고 기대이다. 그리고 그 지방의 모양과 기후의 다양한 차이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식재료 생산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거기에다가 그 수많은 그 산맥과 강의 교차로에 있는 나라는 종종 지역 간의 방해물의 형태를 나타내고, 19세기에 철도가 등장하면서 교류와 무역이 널리 이루어졌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산악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됐고, 특히 겨울에 그 고지 그 지방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 또한 금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많은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많은 프랑스인들도 사실상 본인의 그 나라의 모국어라고 그러죠.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그들 언어는 그 바스크인 또는 옥시탄이었을 것이고, 브리파타니 사람들은 브레통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며,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태리어를, 그리고 북부의
알사티안과 플레미쉬인들은 매우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약간 언어 장벽도 있었고 이제 프랑스인들 자체가 이제 자존심이 좀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부분들만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프랑스 요리의 지역별 특징에서 첫 번째로 이제 파리가 있죠. 파리가 있고, 프랑스 북동 지역은 이제 전혀 기대되지 않는 요리의 대조를 이제 보여주고, 이 지역은 이제 그 가장 좋은 치즈를 자랑하고, 가장 좋은 맥주와 세계에서 아주 가장 좋은 그 와인 생산 지역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가 아니라 파리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대한 도시이고 수준 높은 전환점의 생각이 변화되는 곳이고 유행이 시작되고 경제가 소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역별 특성이 나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본인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로렌 지역인데요. 그 알자스와 그 로렌은 지리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서로 다른 면이 많으나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보시면 바다 위에 강물 위에 이렇게 집이 지어 있고 막 그렇죠. 거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장엄한 보주산이 북에서 남부로 뻗어 있고 그 지역을 분리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알자스는 긴 여름을 즐기며 포도알이 천천히 성숙되는 것을 이제 허락합니다. 그리고 주 지방의 요리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로렌의 요리가 좀 더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미식가 오리코스트 라자그는 그곳에는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네, 하여튼 그곳에는 명랑하고 밝은 음식과 슬프고 어두운 요리가 있지만 로렌은 밝은 음식만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식가 이분이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특색을 보면 좀 명랑하고 밝은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 지방이 특히 이제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음식을 제가 직접 접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프랑스 지역의 이제 꽁트라고 하죠. 꽁트랑 알프스 그렇죠. 알프스는 바로 뒤에 산맥이 딱 나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알프스 산맥. 그래서 그 센강과 그 유라산 그 높은 지역 사이에 스위스와 국경에 접한 곳에 프렌치 꽁트 그리고 베르겐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사보이와 더핀이 놓여 있으며 그곳이 프렌치 알프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쪽에 알프스 산맥도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이 지역에 국경에 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렌치 꽁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는 가장 넓은 지역이고 알프스를 향해 정면으로 있고 지중해의 따뜻함과 다른 한쪽은 프로방스 지역을 향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에 1678년 스페인이 이제 침략하면서 프랑스 꽁트가 프랑스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그곳의 수도가 바스칸과 함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진도 보시면 되게 평온하고 마을이 되게 우리나라 마을에서는 또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중간에 호수와 또 쭉 나가면 이제 바다로 연결되는 그런 형상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아주 산맥도 저쪽으로 많이 보이고 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프로방스와 이제 코시아 지방인데요. 프로방스 하면
여러분들 저 사진에 보시다시피 되게 예술적으로 좀 많이 보이죠. 축복받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강한 남부의 태양으로 축복받은 프로방스는 다른 나머지 프랑스보다 여러 면에서 다른 지중해 나라와 가깝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그 향료와 마늘, 그다음에 올리브, 엔초비, 그리고 뭐 절임 멸치 되겠죠. 예, 그 우리 시저 드레싱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재료죠. 그리고 향신료를 이제 사용하고, 또 과일도 풍부하고 포도나무도 무성하고 라벤더 나무의 향이 공기향을 이제 흩뿌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땅이 어떤 방문객들을 매혹시킨다. 이런 땅이 이런 이유로 매년 여름이면 코트 다주이르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만 봐도 뭐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 때죠? 좀 저기 한번 가서 진짜 한 하루 이틀이라도 좀 자고 싶다. 하루 좀 묵고 싶다라고 생각되죠. 좀 상당히 되게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일단은 저런 그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요리의 지역적 특징에서 이제 또 나온 것은 랑구독이라는 건데요. 랑구독은 고대 오시타니아의 일부분이었고, 이제 그것은 모든 남부의 프랑스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과 바다, 그리고 고원, 평야지대로 된 나라는 세 가지 독특한 요리법을 가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랑구독 지중해 요리는 이제 올리브 기름, 마늘, 그리고 뭐 허브향으로 내 성질을 나타내고, 올리브 기름과 마늘을 이제 소세지와 햄, 그리고 라드와 함께 음식을 보여주면서 음식이 정감 있고 간절하며 흙냄새 나는 음식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특징을 보면 이제 올리브 기름과 마늘을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올리브 기름과 마늘을 사용한다. 뭐 그 자체가 벌써 좀 향이 좋겠죠. 모든 음식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마늘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거기에 또 소세지 들어가고 이제 뭐 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네. 아무튼 음, 어, 랑구독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센트럴, 이제 사우스 웨스트라고 써 있는데, 이제 스페인과 대서양 그리고 지중해에 의해서 지도상으로 국경 지어진 프랑스 남서쪽은 바스크인, 그리고 가스코뉴인, 그리고 프로방스인들의 이제 고향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거위를 많이 기르는 영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그 거위 하면 또 뭐 우리나라랑 많이 비교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개고기 뭐 예전에 막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혐오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 거위를 막 그 가둬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막 먹이를 거위 입을 벌려서 막 푸아그라를 이제 막 생성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럴 자격이 없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이제 음, 푸아그라 이제 거위 간이 이제 뭐 프랑스 쪽에서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또 사실 좀 많이 느끼하거든요, 음식이. 그래서 이제 뭐 컴포트로 이제 졸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화과 같은 거, 드라이 무화과를 이제 좀 졸여서 이제 컴포트화 하는 거죠. 약간 젤리 느낌으로 해서 푸아그라랑 같이 먹는데 좀 느끼하니까. 그래서 보통 뭐 스테이크 위에 살짝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고소한 풍미를 느끼게 하는 게 이제 푸아그라죠. 네. 알고 계시면 되고, 커시 지역이 이제 프랑스 트러플 재배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트러플 하면 뭐 3대 진미죠. 트러플, 또 푸아그라,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죠? 트러플, 푸아그라, 그다음에 캐비어 있죠. 네, 그래서 3대 진미라고 많이들 하는데, 3대 진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푸아그라랑
이 트러플은 이제 프랑스 쪽에서도 좀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은 좀 센트럴, 사우스 웨스트는 약간 적은 양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젠 지역은 국제적으로 이제 자두로 유명하죠. 이제 플럼이 사실 프랑스에서도 플럼이 되게 많이 사용하고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배, 사과, 체리 또한 봄 야채도 많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사냥으로 잡은 그런 사슴 고기와 산토끼 요리도 되게 이제 유명하죠. 유명하고 야생 버섯이 이제 풍부하고 특히 세페, 세페와 그다음에 모렐이라고 많이 재배되는데 제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세페는 그냥 그물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그물 모양의 막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는 뭐 그런 느낌, 그 약간 버섯, 꿀 채취할 때 그 밀랍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버섯이에요. 세페고 그다음에 모양이 그렇다는 거고 모렐은 이제 곰보 버섯인데 뭐 곰보 버섯은 뭐 약간 좀 얄팍하면서 그냥 모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모렐이라는 그 드라이도 많이 해서 드라이 시켜서 이제 뭐 불려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런 버섯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버건디 리오네라고 이제 프랑스 요리의 이제 지역별 특징을 보고 계십니다. 버건디랑 리오네. 버건디는 이제 와인과 음식의 축복을 받은 땅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드 와인의 원산지다. 그렇죠. 버건디 되게 유명한 그런 레드 와인 원산지고요. 그리고 뭐 겸손한 표현으로 라이언 지방이 프랑스의 음식 문화의 중심지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샤롤레 지역이 쇠고기, 도핀의 크림, 그리고 여러 강들로부터 생선도 이제 나오고 이제 브레스 근처의 가금류, 그리고 오베르뉴라 그래서 이제 중남부 지방이에요. 거기에 양고기, 뭐 여러 면에서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식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봄에서 늦가을까지 버건디와 리오네즈는 방문객들을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라이언이라고도 하지만 리오네즈 드레싱도 이제 이번에 사실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네 아무튼 그거는 뭐 앞으로 뭐 배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버건디 지방과 그 리오네 지방의 대표적인 특징은 또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브루타뉴 지방이죠. 브루타뉴의 지역은 해안가를 따라 있으면서, 바람바지 역할을 하면서, 예로부터 어부와 고기잡이로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죠. 보면 이제 뭐 약간 느낌이, 제주도 느낌이죠. 제주도도 저희도 그 돌 위주로 많이 좀 바람바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어느 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해산물이 많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중앙의 농토 또한 풍요롭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 요리는 되게 단순하고 순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뭐 시골 쪽에 뭐 그냥 바닷가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소금기 있는 굴과 윤기 나는 생선 소스 그리고 브리톤 그 버터로 만든 것보다 더 좋은 버터 요리를 또 즐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상당히 가보고 싶네요. 저도 이제 이런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막 인공적으로 가미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음식들, 단순하고 순박한 그런 음식들을 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사실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보기에 이쁘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이 요리 자체에 대한 그런 순박한 그런 단순한 그런 음식들은 풍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음식 자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좋아하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보이는 것 위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이제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좀 약간 단순한 음식들이 더 오히려 이런 음식 재료의 맛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더 많으실 날이 올 겁니다. 네. 자, 아홉 번째 보시면 루아르, 프랑스 중동부 그 론알프 지방이라고 나와 있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보면 약간 풍요롭죠. 약간 느낌이 항구도 보이고 하는데 비옥한 그 로이어 계곡은 그 생산성과 역사적인 면에서 풍요롭고 가장 좋은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과일나무와 포도주, 야채 등이 무성하며 여러 곳에 성곽이 많다 그랬어요. 그 루아르 계곡 자체가 그 보면 그 역사적인 면도 많고 풍요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화이트 와인을 개인적으로 저는 레드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화이트 와인이 약간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레드는 약간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화이트 와인을 사실 레드 와인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예, 저는 화이트 와인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열 번째 노르망디 나오죠. 노르망디는 풍부한 목초지와 긴 해안의 절벽 그리고 모래사장 그리고 조약돌 그리고 노르망디는 강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바이킹의 강력한 독립왕국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강렬한 역사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강렬하긴 하죠. 이 보면 1944년인가요? 그때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라고 한번 했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1944년 같아요. 아무튼 그때 같은데 정확한 걸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1940 뭐 몇 년이다라는 것은 뭐 대략 느낌은 오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사실 이걸 왜 제가 아냐면 이거는 이제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작전을 막 펼치는 곳이 그 독일군과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노르망디를 이제 차지를 하려고 막 거기서 싸우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봤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이었던, 아주 그냥 너무 막 총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거 보고 한 3, 4일 있다가 입대인데 굉장히 가기 싫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무튼 노르망디는 긴 해안이 있고 절벽, 모래사장, 조약돌 등 뭐 이렇게 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센터라고 하는데요. 더 센트레라고도 하고서 센터라고 하는데 지리상으로 이제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보면 소가 보이는데 소는 꼭 우리나라 소같죠. 근데 사진을 뭐 우리나라 소로 한 것 같은데 뭐 거의 프랑스 그 역사에 넣었네요. 하여튼 근데 집은 또 프랑스 집 같네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야와 언덕과 그 오베르뉴 산맥에 이르기까지 이제 광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토지와 나쁜 지형 상태를 극복하고 싸워서 이롭게 사용한 농부들의 흔적을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평온하고 소들이 저렇게 사진 찍는 줄 알고 두 마리 소가 쳐다보고 있죠. 네, 카메라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프랑스 더 센트레 이 지역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틀란트 코스트하고 그다음에 바스크 지방의 피레네 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기 막 파도 같은 것도 막 보이죠. 막 되게 세게 보이는데 격정적이고 자부심이 많은 그 바스크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막 거칠게 막 보이네요. 격정적이고 자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보르도와 유명하죠. 보르도 와인도 유명하죠. 그리고 바이온에 의해서 점령당한 후 해안은 어촌마을과 작은 항구로 장식되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곳 사람들이 그만큼 바다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프랑스도 보면 그 바다가 많죠. 우리나라와 거의 뭐 많이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뭐 거의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재료들이 뭐 이태리, 뭐 프랑스, 우리나라도 되게 해산물 쪽이 되게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벌써 이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요리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해산물 쪽이 많이 유명하겠죠. 바다 쪽이니까. 자, 이제 그 프랑스 요리의 유명한 요리사가 또 나오는데요. 마리 앙투안 카렘이라는 사람이다. 1784년부터 1833년까지 사셨네요. 근데 뭐 일생은 막 길진 않네요. 보니까 한 50년, 50년 정도 사셨네요. 1783년 그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했고요. 조리사이면서 제과사였던 카렘은 1833, 맞네요. 50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 빨리 돌아가셨네요. 아무튼, 그 가난한 석공의 16번째 아들, 이거, 예, 16번째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0살 때 이미 부친으로부터 파리 근교의 작은 음식점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얻어먹은 뒤 길거리에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 네. 참 안타깝네요. 일단 뭐, 이렇게 이제 헝그리 정신으로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음식점들을 전전하다가 그 맨이라는 성문 근처의 한 조리사로부터 조리 기초를 배워서 16살에 파리의 유명한 제과업자들 중 하나인 비엔가에 있는 바일리 가게에 수련생으로 들어가서 수년간 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재능과 배움의 의지를 인정받아 바일리 가게로부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왕립도서관 환화실에 들어가 건축 모형사본을 뜰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본인한테도 되게 그 좋은 그런 일이죠.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왕립도서관. 예, 그러니까 이 분이 물론 50세 나이로 일생을 마쳤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힘들게 부친으로부터 버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해서 되게 유명한,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로 역사로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 조리를 하는 조리인으로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존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위르뱅 디부아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또 유명한 조리사 중에 또 한 분이네요. 디부아는 위대한 카렘과 그 후 에스코피에가 출연하기까지 중간 위치에 생존한 훌륭한 조리사였지만 그의 주요한 명성은 방대한 저작에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론가적인 학자였다는 점에 조금 그렇다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러시아 황제에게서 20년이나 봉사한 명조리사인 그가 조리 업계에 남긴 유산은 그때까지 프랑스 서비스 방법을 러시아식 서비스 방법으로 바꿔 나왔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러시아식 서비스 방법은 각 코스마다 1인분씩 접시에 나누어서 담아 운반하는 것. 이게 이제 코스 요리를 얘기하는 거죠. 코스 요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에 의해서,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되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학자였지만 상당히, 어, 훌륭한 업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느낌, 1인분씩 조금씩 나오는, 이 1인분씩 나오는 그 업적을 하시는 분이 바로, 위르뱅, 디부아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18년부터 1901년까지 또 사셨죠. 이분도 거의 뭐, 오래 사셨네요. 이분 한 90년 좀 안 되게, 그죠? 83세에 돌아가셨네요. 네, 되게 훌륭한 분이고, 이론적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실기 쪽으로 원래 좀 유명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코스 요리를 많이 이렇게 개발하셨다니까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던 분 나오죠, 드디어. 이 원래 이제 긴 이름은 조르주 오기스트 에스코피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많이 에스코피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원래 이름이니까. 그래서 에스코피에는 1846년 벨렘브 로버트에서 출생하여서 1935년 몬테카를로에서 89세의 나이로 일기를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그래도 이분도 많이 사셨네요. 그는 13세 때 부친이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 숙부가 개업한 프랑쉐라는 음식점에서 요리를 시작하여서 그 후에 파리의 르프치 블랭루즈에서 일했다. 그는 키가 몹시 작았기 때문에 오븐의 불꽃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굽 높은 목재 구두를 신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 되게 뭐 유명하고 신발도 있잖아요. 에스코피에 신발도 조리사들 많이 신는 신발 중에 에스코피에도 있잖아요. 물론 뭐 싸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만든 그런 조리에 관련된 물품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고객에서 주문받은 전표를 3장으로 만들어서 한 장은 주방, 한 장은 접객원, 그리고 또 한 장은 회계원에게 들어가도록 하고 특별히 전표에 고객의 성명을 적어서 그 고객이 재차 방문하였을 때 그가 선호했던 음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고품위 음식 서비스, 고품질이죠. 고품질 음식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에스코피에였다. 이거 되게 훌륭한 그런 거죠. 이게 전표를 3장을 이제 한 장을 써서 하면 뒷장, 바로 뒷장 이렇게 3장이 이렇게 탁탁탁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장은 주방 갖다 주고 한 장은 또 접객원, 뭐 회계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유명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도 유명한 거지만 상당히 우리 음식 쪽에 되게 상당한 그런 역사를 남기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이제 키가 되게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굽 높은 목재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 조리와 신을 때도 뭐 한 3시간, 4시간 쓸 수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목재 구두를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그걸 또 잘 극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조리사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코피에의 메뉴를 이제 보시겠는데요. 이제 일생은 1846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키가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조리사가 뭐 키가 작다고 음식을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뭐 일부러 앉아서 찍으시긴 한 것 같네요. 네, 서서 찍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에스코피에의 그 메뉴를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에스코피에의 뭐 이렇게 좀 일대기 보면 뭐 여기 저기 그랜드 호텔이라고 뭐 써 있네요. 네, 뭐 이렇게 보면 추상화도 메뉴를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사진들 그리고 에스코피에가 뭐라고 뭐 프랑스 말로 샬라샬라 했는데 저는 저기 뭐 어떤 편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메뉴 자체가 사보이 메뉴라고 또 써져 있죠. 왼쪽 사진 밑에 보시면 네, 유명한 분이 왔다 가서 이 메뉴를 드셨다고 해서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넬리 멜바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분들이 와서 사진을 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키친 뭐 브리게이드 뭐라고 나와 있는데 호텔 쪽이죠. 칼튼 호텔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를 이제 오픈을 하셔가지고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업적이 많으시네요. 그죠? 칼튼 호텔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데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네요. 크리스마스 때 같아요. 에스코피에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 아는 분들 테이스팅을 하고 있네요. 네. 플럼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자두 유명하다 그랬죠. 프랑스의 유명한 조리사 에스쿠피의 박물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지금은 못 가죠. 박물관에 뭐 예전에 막 이렇게 일했던 그런 주방 쪽에서 단체로 찍었던 조리사들과 뭐 예,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찍었다. 유명한 분이 또 방문하셨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저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리 쪽과 안에서 주방에서 저렇게 한 번씩은 다 찍죠.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 보면 2,000명의 셰프이 있대요. 에스코피의 주방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유명한 분 방문하셔서 이제 저기서 찍었다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박물관이거든요. 이렇게 다 박물관 아까도 그 사진들이었고 이 박물관에 뭐 저런 유명한 것들이 많이 이제 예, 나와 있어요. 뭐 과일을 커팅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요 세대 때 저런 거를 많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네요. 일단은 저런 게 뭐 과일 커팅기라든지 뭐 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기구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박물관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 또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런 것들, 뭐, 음식을 하기 위해서, 뭐, 위에 뭐, 뭐, 그런 짜는 기구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접시도 보이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래도 프랑스 역사에, 가장, 되게 좀 유명한 그런 박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박물관 계속 보고 계시죠? 네. 뭐 그런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뭐 중간에 뭐 바게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놨던 그런 코스 나가기 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앞에 테이블 세팅을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박물관에 전시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에스코피에의 박물관에.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랑스 가실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박물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쿠진 프로본켈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이게 위에 뭐 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주방 안쪽에 이제 보여지고 있죠. 밑에 보시면 뭐 뜨거운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또 밑에 뭐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것도 뭐 쌓아져 있고 네, 박물관이 한번 네, 저도 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 7,000가지의 메뉴가 있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오른쪽 사진 보면 네, 7,000가지의 메뉴가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른 메뉴들 다 굉장하죠. 7,000가지의 메뉴가 이제 네 이렇게 계속 박물관 쪽에 와인들 많이 쌓여 있고 프랑스는 특히나 그 와인 쪽에 많이 좀 유명합니다. 와인이랑 같이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것을 상당히 즐겨하기 때문에 미리 와인 같은 것이 세팅되어 있으면 손님이 와서 초이스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어떤 음식 같은데 조합을 해서 이제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같이 이제 시식할 수 있게 거기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갖다 주세요라고 테이스팅을 할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면 이게 이제 메뉴인데, 호텔, 뭐, 1892, 뭐, 호텔이 아니라, 이 메뉴죠, 메뉴. 1892라고 써 있는데, 뭐, 대충 보면 뭐, 한 세 번째, 뭐, 르 콘소메라고 나와 있죠. 이 콘소메는 말 그대로 맑은 숲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보면 라 살라드 드 세이송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 이제 살라다가 이제 샐러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르 소르베라고 나와 있죠. 그 보면 또 소베 뭐 요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제가 뭐 프랑스 말을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네. 호텔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음식들 메뉴를 이제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면 또 칼튼 그 레스토랑 그 메뉴 준 1902 써 있죠. 맨 밑에 보시면 그 레스토랑 메뉴 중에서 이제 6월 달이고 1902년, 네, 그때 이제 그 호텔에서 했던 메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이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디너 메뉴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급 호텔 프랑스 요리 메뉴를 예를 드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라콘티넨탈이라고 써 있죠. 라콘티넨탈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신라 호텔이죠. 신라 호텔 21층에 라콘티넨탈이라는 그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메뉴 같은데 저도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전체 요리 나오죠. 전체 요리 나오고 아보카도를 곁들인 해산물 샐러드 9,9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 되게 오래된 그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됐던 그런 사실 메뉴들이긴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 금액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뉴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체가 전체 요리가 나오죠. 전체 요리는 이제 뭐 보통 앙뜨레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아보카도를 곁들인 해산물 샐러드 뭐 나와 있어요. 마늘버터에 달팽이, 예, 그리고 뭐 스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많이 했죠. 그리고 양파 소스의 가리비 뭐 9,600원, 상당히 싸죠.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20년 전이다. 바닷가재 라비올리 오른쪽 보시면 이것도 지금 12,500원으로 돼 있는데 얄라카트예요. 12,500원인데 지금 현재는 한 3만원에서 뭐 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메뉴들이 있다. 거의 뭐 10,000원 이하죠. 10,000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메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저런 메뉴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은 약간은 이제 변형됐긴 했겠죠. 그러나 마늘버터 소스의 달팽이라든지 바닷가재 라비올리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를 곁들인 해산물 샐러드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 전통 요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거위간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금액만 달라졌을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프를 보시면요. 네, 스프는 뭐 거의 네, 주파라고 하는데, 뭐 주파는 습 얘기인데, 뭐 그 프랑스 쪽에서는 보통 습을 뭐 하긴 하는데 이태리 쪽에서도 뭐 많이 합니다. 중간에 이제 습 나가는 거. 근데 10,000원 이하죠. 근데 뭐 가격은 보지 마시고, 예, 바닷가재 크림 스프 뭐 이것도 하나씩 다 지금 알라카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블란서식 양파 그라틴, 뭐 건강식 안드콩 크림 스프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가재 크림 스프도 있고 비스큐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가재류, 그러니까 뭐 갑각류라고 하죠. 그냥 게나 뭐 그런 새우 껍질 같은 거 태워가지고 볶죠. 약간 이제 오븐에다가 구워서 완전 태우는 건 아니고 구워서 약간 바삭바삭하게 됐을 때 그 미역과 뭐 양파, 뭐 샐러리, 당근 해서 볶다가 나중에 넣어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푹 계속 끓이는 게 바로 비스큐 숲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바닷가재 껍질이나 뭐 새우 껍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선류 보시면 생선류는 보통 그 뿌아송이라고 해요. 뿌아송. 예. 뿌아송은 이제 프랑스 그에서 생선 요리라고 하는데 이제 뭐 잣을 곁들인 가리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비싸죠. 생선 요리가 점점 이제 올라가서 2만 원 가까이 막 올라갑니다 지금. 근데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또뭐 참치도 있고 뭐 연어는 기본적으로 있고 음식 자체가 막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닷가재는 계속 들어가네요. 바닷가재가 이때도 비쌌네요. 39,800원이네요. 그죠? 야채를 곁들인 바닷가재 해서 나오는데 한 마리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39,800원이면 거의 뭐 500g에서 한 700g 그 사이에 한 마리 주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39,800원이지만 지금 현재는 10만원 넘어가겠죠. 이 정도면. 네. 자, 육류 및 가금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 요리는 이제 비앙드라고 해요.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비앙드 나와 있는데 뭐 프로방스풍 양갈비 로스트 나와 있고 양갈비 이제 구워서 위에다가 뭐 빵가루랑 뭐 허브 같은 거 이렇게 막 다진 거 묻혀가지고 로스트하는 거를 이제 양갈비라고 하고요. 양갈비 로스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삭카버섯을 같은 닭가슴살도 있고 샤토브리앙 스테이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뭐 버섯 소스에 쇠 안심구이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어요. 네, 송아지 안심도 있고 단지 요리 이제 방법이 약간은 더 좀 발전돼서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는 이제 이렇게 비앙드 메뉴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샐러드이죠. 샐러드는 이제 뭐 이태리 쪽은 뭐 살라따라고 뭐 면회하죠.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살라더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뭐 4,100원이면 뭐 상당히 싸죠. 예, 지금 이거는 그린 샐러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린 샐러드인데 시즈널 믹스드 그린 위드 비네그레이트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뭐 약간 새콤한 드레싱 이제 주는 거죠. 식초 들어간 드레싱, 발사믹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시저 샐러드 나와 있죠. 시 다음에 그 하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퍼스트 뭐 하여튼 예 시저 이렇게 약간 촌스럽긴 한데 뭐 아직까지도 시저 샐러드는 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시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호두를 곁들인 시금치 샐러드 뭐 있고 그리고 샐러드와 사과를 곁들인 뭐 콘 샐러드 있고 뭐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도 있고 다 지금도 있는 샐러드예요. 가격은 뭐 지금보다 한 3배, 4배는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석쇠구이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릴드인데 그릴드는 뭐 많죠. 양갈비, 뭐 꽃등심, 뭐 리바이, 뭐 쇠고기 안심, 송아지, 뭐 연어, 뭐 생선도 있고 그릴 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가장 비싼 거는 저기 보면 소고기 이제 등심 로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좀 굵은 그러니까 for two or more라고 써 있지 않나요? 그래서 두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람수를 쓰는데 요때는 이제 그람수는 아니고 인원을 뭐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for two or mo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석쇠구이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저트 보시면요. 디저트는 이제 보시면 데세르라고 합니다. 데세르, 디저트 데세르 하는데 뭐 크레페는 많이 보셨죠? 오렌지 소스랑 크레페랑 좀 되게 잘 어울려서 이것도 이제 뭐 두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크레페 나와요. 이때도 뭐 싸지는 않았네요. 크레페가. 그리고 뭐 플람베, 럼주가 들어가는 거죠. 럼주에 그 바나나 플람베하고 그랑마니에 나왔고 스플레 나왔고 뭐 되게 디저트 종류가 뭐 그래도 아이스크림 뭐 네 많네요. 그다음에 모든 과일도 있고 사과 타르트도 있어요. 보이네요. 네 그래서 디저트는 데세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각종 커피, 이제, 마지막 커피 한 잔. 2,200원, 2,400원, 막, 이런 것들은, 와, 굉장히 싸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막, 엔젤리너스, 뭐, 이런 거 다 4,000원대인데, 지금 2,200원인데, 호텔이 2,200원이면, 요때는 밖에 그런 음료나 이런 것들은 막 1,000원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디저트
그다음 커피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1998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인기 요리 그런 페스티벌이 열렸었는데 이때 이제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산나물로 만든 건강식 크림 스프, 그리고 딸기 버섯에 이제 바닷가재 구이, 그리고 딸기 버섯 소스로 곁들인 바닷가재 구이, 그다음에 들깨 드레싱의 향초 샐러드, 포도와 호두를 곁들인 밸런스 모든 치즈, 트라미슈,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세트 메뉴가 이제 이렇게 나왔었나 보더라고요. 1998년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 페스티벌을 하는데, 라콘티넨탈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요리,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앙뜨레 메뉴 중에서 이제, 보르곤유식 달팽이 요리, 나왔고, 페리고식 거위항 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이나, 이런, 프랑스 지방 쪽에 그 이름을 붙여서 많이 한 요리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바닷가재 그라탱 보시면 65,000원이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나왔던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뿌아송 밑에 보면 바닷가재 그 생선 요리들을 보면 뿌아생 보면 바닷가재 그라탱, 석쇠구이 보면 35,000원. 바닷가재는 이때도 많이 비쌌네요. 이게 뭡니까? 라콘티넨탈식 샤토브리앙 플람베 맨 밑에 보시면 2인 이상 84,000원이네요. 2명이에요, 이거는 2명. 그래서 신라호텔 쪽이 워낙 좀 귀빈들이 좀 오시고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셀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특급 호텔 돈페리뇽이라고 나오죠. 네, 돈페리뇽은, 되게 유명한, 유명한 거죠. 여기 보시면, 보시면 메뉴들이에요. 다 메뉴들이고, 요거 이제,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힌 여러 가지 야채와 자프랑 소스에 도미구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발사믹 드레싱의 계절 샐러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30,000원이고,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돈페리뇽 그 샴페인이 같이 이제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다. 사자자리, 물병자리 막 이렇게 해서 돈페리뇽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샴페인들하고 와인들하고 막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5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돈페리뇽 샴페인이 포함되면 47,000원. 오른쪽 보시면 또 포함되면 7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돈페리뇽 와인이 되게 일반 사람들한테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메뉴에 끼워서 팔면서 같이 이제 매출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요리사들, 샴페인의 아버지 돈페리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예, 와인이면서 그 샴페인의 아버지 돈페리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빛을 잃지 않는 장인 정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셰프들이 있었고 여기 소믈리에 왼쪽이 밑에가 유명한 소믈리에고 마스터 소믈리에 밑에 보면 또 마스터 셰프라고 하는데 마스터라고 하면 기능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기능장, 명장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폴 보세라고 레스토랑 메뉴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보는 건 안 보셔도 되고 보면 이제 앙뜨레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아송 그리고 밑에 또 뭐죠? 푸아송이 아까 제가 생선 요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비앙드 이제 고기 요리가 되겠고 그리고 밑에 보면 프로마즈라고 써있죠. 프로마즈는 이제 치즈 종류예요. 치즈, 프로마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저트 종류죠. 데세르, 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거 메뉴를 보시고,
밑에 오른쪽 보시면 뭐 숯배라고 맨 위에 앙뜨레에서 뭐 숯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트러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옆에 2.295라고 나와 있던 게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보크셋의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0.295라고 써 있는 게 가격인 것 같아요. 예, 뭐 295, 뭐 프랑스, 뭐 이럴 수도 있고, 170 프랑스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가격이 뭐 측정을 제가 잘 몰라서,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일단 뭐, 알라카트, 위에 보면 까트라고 써 있어요. CARTE, 알라카트 하면 이제, 단품 요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단품 요리 하나씩 이제 뭐,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뜻이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메인 메뉴도 나와 있는, 메인 메뉴는 아까 뭐, 얘기 드렸죠. 비앙드, 세 번째, 비앙드 메뉴에서, 필렛도 나와 있고, 뭐, 보면 약간 조금, 생선 요리, 또, 생선, 위에는 생선 요리구나. 예, 밑에 보시면, 뭐, 필렛으로 뭐 해서 소스, 뭐, 마찬드 빙 소스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프랑스 쪽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보세요. 네. 네. 진폴, 뭐, 제넷 메뉴라고 써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메뉴들이에요. 그냥 메뉴들. 그래서 이런 메뉴들, 프랑스 메뉴에 이렇게 뭐 토끼 메뉴 있죠. 오른쪽에 보면. 토끼 등심구이. 막 이런 것들. 예. 프랑스니까 이런 요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끼 뭐 이렇게 하면 거의 없죠. 많이. 그래서, 프랑스 요리, 프렌치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진폴 제넷 메뉴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드까르트라고 써있죠. 프로포지션 드까르트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알라카트 메뉴예요. 단품 요리인데 단품으로 하나씩 다 시킬 수 있는 메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아시면 됩니다. 메뉴들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토끼 등심국이 나와 있고 가격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보시고 프랑스 코메 치즈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급 호텔 레스토랑 VIP 메뉴, 보면, 임성빈 씨가, 메뉴를,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뭐, N공주 방문하셨고, 그리고, 엘빈 토플러 메뉴라고 나와 있는데, 유명한 분들이, 닉슨 대통령도 방문하셨네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메뉴를 드시고, 옆에다가, 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죠. 예, 아주 상당히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하네요. 근데 뭐 일단은, 이분들이 방문하셨다는 것은 1980년대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클 잭슨 방문했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였지만, 지금은 없죠. 하여튼, 뭐 되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게 라고 맛의 생리학 저자인 브리아 사바랭은 단언한 바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유명한 경구는 프랑스인들이 식습관과 식생활의 그들의 생활 여건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발전해 온 것을 볼 때 옳다고 여겨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인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강하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먹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음식에 대한 그런 애착과 자부심이 되게 강하다라고 이런 문화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상대방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음식들이 좀 많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더욱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